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엣지라이프랩의 김성일 소장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코로나와 탄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서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가 무엇을 잃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과학자여 일어나라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저명한 과학 전문지인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잡지에 난 컬럼 하나가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 컬럼의 제목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과학자들이여 일어나라였습니다. 이 컬럼에 자기 이름을 밝힌 미국 과학계의 리더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드러난 정치권의 삼권 분립,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사회의 분열과 법치주의의 전복 등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에 과학자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미국의 공공부문에서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훼손, 선거 과정에 대한 위협, 법치주의의 전복, 유색인종, 소수민족, 이민자들에 대한 비방, 증오, 분열, 여성 혐오와 폭력의 조장, 자유언론에 대한 공격, 허위정보의 유포, 그리고 공공정책에서 과학의 영향력 배제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움직임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과학자들은 국가를 민주주의적 자치의 뿌리로부터 벗어나서 권위주의로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추세에도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한 미국 정치권의 민주주의 훼손이 조목조목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이 성명에 가장 먼저 서명을 한 사람들은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해서 60명 이상의 미국 국립 아카데미 회원, 전직 고위공무원, 그리고 대학 총장들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을 오늘날의 세계 1등국으로 만드는 데 헌신해온 과학자들과 사회의 리더들입니다. 이 기사가 발행된 지 일주일 후 2,5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이에 대한 국가적 위기를 더 이상은 솔루션이 없는 정치권에 맡겨두지 말고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자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저는 한국을 향해 던지고 싶습니다. 과학자들은 진리와 허구를 분리하고요. 신호와 소음을 알아차리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해진 정부가 과학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나머지 과학적인 경제 전망과 공공정책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외면한 채 환심용 돈을 뿌리는 한국의 정치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 과학계 언론들은 팬데믹 상황을 빌미로 해서 과학에 간섭하고 왜곡하는 정치적인 간섭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과학계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미국의 다른 분야, 즉 경제, 스포츠계, 대학과 기업들도 정치권의 왜곡에 대해서 대항하여 일어나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의 과학자들이 겁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진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코로나 사태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할 과학자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정권에 아부하면서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것을 보면서 한없이 씁쓸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자 집단이 정치적으로 조 바이든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트럼프와 공화당이 기후변화와 팬데믹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무시한 데 대한 저항입니다. 과학자들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진실에 대해 침묵하거나 혹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왜곡한다면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한 지자체에서 아이 3명을 낳으면 1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에 더욱 경각심이 듭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경직되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뉴욕, 워싱턴 등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가족 계획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정책 수립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굿마커 연구소는 작년 5월 초에 미국 전역의 가임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조사를 바탕으로 출산율의 급격한 추락을 경고했습니다. 작년 봄부터 보편화되고 있는 재택근무와 많은 사회적 규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산으로 사회적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적 약자층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유색인종이 훨씬 더 많이 사망했고요. 사회 속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직장을 잃었으며 또 그 중에서도 유색인종 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직장을 잃었다는 것은 의료보험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회적 압박 속에서 여성의 출산율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여성들의 출산율이 떨어졌었죠. 여성은 사회 경제적 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요. 이 취약성이 곧바로 출산율로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 조사에서는 설문에 응한 여성의 40% 이상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언제 아이를 가질 것인지 또는 몇 명의 아이를 낳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더 늦게, 더 적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도시의 인구 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에 확진자가 집중되면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유럽의 흑사병 때에도 도시에 모여 살던 많은 귀족과 부유층들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중세 유럽의 문화의 중심지였던 파리와 베네치아가 도시 빈민들로 가득 찬 것이 바로 그 이후였습니다. 아마 이대로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표적인 도시들도 그렇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다행히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과학자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과학적,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깜깜이인 상태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만 제대로 쓰면 행복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팬데믹은 백신 주사 한두 방으로 해결되는 단순한 유행병이 아니라 세대와 나라와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QR코드 확인만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지켰다고 큰소리쳤던 사람들은 불과 몇 년 가지 않아서 역사와 시대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은 단 한 번도 정치적 솔루션에 의해서 해결되거나 종식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방만함이 국민을 우민화하고 무분별한 방종을 조장해서 결국 위기를 불러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정작 국민이 이 위기를 통해서 잃는 것이 무엇인지 또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의식과 감성과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지금 추락한 출산율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팬데믹의 공포를 경험한 어린아이들은 장차 어른이 돼서 어떤 성향의 구성원이 될지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과학적인 연구와 결론과 거기에서 나오는 진실을 존중하는 과학적인 겸손함과 정직함에서만 이 위기를 이겨낼 솔루션이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과학자들은 침묵하고 왜곡을 묵인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니 자랑스럽게 떠들어온 K방역도 이내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 과학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과 과학자적 양심의 가책은 결코 가볍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분명하고 의도적인 과학의 정치적 남용에 대해 과학자들은 소리를 내야 합니다.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원하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